회전근개라는 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깨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뼈를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이 뼈 위가 동그랗고요. 여기를 카페트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 혹은 힘줄 다발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 회전근개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시작하는 힘줄 혹은 근육입니다. 즉 이게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말은 요 상완골에서 회전근개가 원래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찢어졌다던가 아니면 아주 많이 찢어졌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조금 찢어졌는데 회전근개가 진짜 구멍이 뽕 나는 정도인데 정말로 팔을 도저히 못 들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하나도 안 아팠어 그동안 최근에 약간 아팠을 뿐이야 라고 해서 MRI를 찍어봤는데 구멍이 진짜 이만큼 나 있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 나는 그동안 별로 안 아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해서 그 파열된 양만큼의 비례해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파열이 있지만 굉장히 심하게 아파하실 수 있고요. 큰 파열인데도 활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증상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통증이 오는 거죠. 사실 그거 말고는 따로 이렇게 설명할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단을 받으실 때 굉장히 전문적이고 능숙한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그 작은 파열이나 큰 파열이나 그런 거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환자를 유심히 잘 관찰을 해서 파열 여부를 의심해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를 적절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회전근개 파열을 잘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예요, 나이. 이게 우리 왜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뭐 타이밍 벨트나 이런 것들 오래 쓰면 찢어진다거나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회전근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20대 남자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60대 아저씨보다 어깨를 더 많이 썼을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시간이 누적돼서 쓰다 보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양말이 빵꾸 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양말 뭐 신고 한 일주일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해서 양말에 빵꾸가 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했을 때 이제 그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 외상입니다, 외상.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해서 어깨 상완골을 싸고 있는 힘줄이 찢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외상으로 인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보통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퇴행성 변화를 겪다 마치 양말이 빵꾸가 나듯이 그런 식으로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하려면 일단 숙련된 어깨 전문 의사가 어깨를 만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근육량이 적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숙달된 의사라면 손끝의 느낌으로도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육량이 적고 지방층도 얇은 할머니들, 그러니까 살집이 적고 왜소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기도 한데요. 그게 안 된다. 뭐 젊은 남자다. 근육량이 많다. 아니면 지방층이 두껍다. 이러면 이제 만져서 진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환자에게 유심히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통증이 왔는지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제 진단 그거랑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봐야겠다. 객관적인 증거를 얻겠다 한다면 초음파를 봐야 됩니다. 초음파를 보거나 아니면 MRI를 봐야 되는데 MRI는 입체적으로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요. 초음파는 이제 딱 국소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을 간략히 해보자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초음파 그리고 MRI입니다. CT 아니에요. 맨날 오셔가지고 CT 찍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CT는 이거엔 맞는 증상의 검사가 아닙니다.
초음파 아니면 MRI입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환자에게 여기 지금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니 어떤 점을 주의하라라고 말씀드린다. 가령 무거운 걸 든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위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서 힘을 쓰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 공 던지기, 수영할 때 자유형, 접영,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 주의하지 말아야 될 동작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넘어가고요.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40대, 50대 남자 혹은 여자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원튼 원치 않던 100세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50대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40년에서 50년 이상을 내 어깨 회전근개를 쓰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구멍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회전근개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조기에 신속하게 꼬매서 원래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멍이 더 커지는 걸 방지한다던가 아니면 통증을 줄여준다던가 이런 건 좀 필요합니다. 구멍 사이즈가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현장에서 수술을 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관절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 사실 필요한데 구멍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머니 혹은 아버님 이거는 꿈에서 쓰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즉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어깨 의사랑 반드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러면 수술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적다? 그럼 수술을 권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